12살이었습니다. 왕이 되기에는 너무 어렸고 홀로 서기에는 너무 고독했으며 죽기에는 너무 무구한 나이였습니다. 오늘은 조선 제6대 왕 단종 이홍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왕좌에서 유배지로 살아있는 왕에서 죽은 이름으로 지워진 한 소년의 비운의 생애입니다. 1441년 세종 23년 7월 23일 문종의 원자로 태어난 이홍위는 태어난 순간부터 조선의 미래였습니다. 세종대왕의 손자이자 문종의 적장자, 이보다 분명한 왕위 계승자는 조선 개국 이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홍위의 어린 시절은 처음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인 현덕왕후 권씨는 이홍위를 낳은 다음 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도 손길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이 손자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집현전 학사들을 붙여 학문을 가르쳤고 세자 교육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이홍위는 총명했습니다. 글을 빠르게 익혔고 예의가 바르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왕세자의 자리가 갖는 무게는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1450년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향년 53이었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즉위했지만 문종은 오래전부터 폐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즉위 후에도 건강이 나빠지기만 했고 신하들은 불안했습니다. 문종은 죽음을 예감했는지 황보인과 김종서 등 원로 신하들을 불러 세자를 부탁했습니다. 내 아이를 잘 보살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452년 5월 문종이 승하했습니다. 재위 2년 3개월이었습니다. 12살의 이홍위가 왕위에 올랐고 그가 단종이었습니다. 즉위식 날 어린 왕은 거대한 면류관을 쓰고 옥좌에 앉았습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 장면은 조선이 얼마나 정통 질서를 중시하는지를 보여줬지만 동시에 얼마나 위태로운 왕좌인지도 말해주었습니다. 왕의 보좌에는 나이든 외척도 든든한 왕비 가문도 없었습니다. 어린 왕 곁에는 문종이 부탁한 몇몇 원로 신하들만이 있었습니다. 단종이 즉위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1453년 음력 10월 10일 밤이었습니다.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큰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었고 야심도 컸습니다. 단종이 즉위한 뒤 조정의 실권이 황보인과 김종서 같은 원로 신하들에게 쏠리는 것을 보면서 수양대군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한명회, 권람 같은 신복들을 곁에 두었고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은 군사를 이끌고 먼저 좌의정 김종서의 집으로 갔습니다. 김종서는 여진족을 물리치고 육진을 개척한 조선의 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불의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수양대군은 그 자리에서 김종서를 제거했습니다. 이어 영의정 황보인을 비롯한 단종의 측근 대신들도 차례로 제거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것을 역적을 제거한 의거라 명분을 세웠습니다. 이른바 계유정난이었습니다. 조정은 하룻밤 사이에 뒤집혔습니다. 수양대군은 스스로 영의정에 올랐고 정분, 조국관 등 대신들이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종은 13살이었습니다. 밤사이 벌어진 일을 아침에서야 보고받은 어린 왕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저항할 힘도, 저항을 이끌 신하도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수양대군은 궁궐 안에서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었고 단종은 점점 더 허울 뿐인 왕이 되어갔습니다. 1455년 윤 6월 단종은 마침내 왕위를 내놓았습니다. 수양대군에게 선위했습니다. 조선에 제7대 왕 세조가 즉위했습니다.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났고 그의 나이는 15이었습니다. 상왕으로 물러난 단종은 창덕궁 수강궁에 머물렀습니다. 신하들의 문안 인사는 받았지만 실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왕의 자리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56년 집현전 출신 학자들과 전직 관료 일부가 단종 복위를 모의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 6명이 중심이었습니다. 계획은 세조가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창덕궁 연회 자리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사 직전 김질이 세조에게 밀고 하면서 계획이 발각되었습니다. 6명은 모두 체포되어 혹독한 신문을 받았고 처형되었습니다. 역사는 이들을 사육신이라 부릅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가족까지 화가 미쳤고 단종에게도 그 파장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육신 사건 이후 세조는 단종을 더 이상 상왕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1457년 6월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왕도 상왕도 아닌 일개군의 지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유배지는 강원도 영월현 청령포였습니다. 한양을 떠나는 날, 단종은 왕비 정순왕후 송씨와 작별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난 곳은 청계천 인근의 다리였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다리를 영이별교, 영원한 이별의 다리라고 불렀습니다. 단종의 나이 17이었고 정순왕후도 어린 나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청령포는 기묘한 지형이었습니다. 서강, 즉 서쪽에서 흘러오는 강줄기가 동쪽과 남쪽, 북쪽을 굽이쳐 감싸고 서쪽에는 험한 절벽이 막혀 있어 배를 타지 않고는 드나들 수 없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감옥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곳에 단종을 위한 거처를 마련했지만 작은 초가에 불과했습니다. 청령포에는 단종을 지키는 군관이 배치되었고 외부와의 접촉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단종을 따라온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으며 생활은 궁핍했습니다. 먹을거리도 넉넉하지 않았고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가 이 외딴 땅을 덮쳤습니다. 단종은 때때로 청령포 서쪽 절벽 위에 자라는 키 큰 소나무의 기대 한양 쪽을 바라보았다고 전합니다. 그 소나무는 오늘날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단종의 슬픔을 들은 나무라 하여 관음송이라 부릅니다. 나이가 600년이 넘었다 하니 단종이 기댔던 바로 그 나무일 것입니다. 그해 여름, 홍수가 났습니다. 서강에 물이 불어 청령포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단종의 거처가 침수 위험에 처하자 조정에서는 단종을 영월 읍내의 관아 곁으로 옮겼습니다. 그 건물은 훗날 관풍헌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단종은 이 관풍헌에서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관풍헌 마당에는 자규루라는 작은 누각이 있었습니다. 단종은 그 누각에 올라 두견새 소리를 들으며 시를 지었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두견새, 즉 자규는 예부터 억울하게 죽은 이의 한이 깃든 새로 여겨졌습니다. 피를 토하며 운다는 전설이 있는 새였습니다. 어린 왕이 그 소리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누각의 이름이 자규루로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해 가을, 단종의 숙부 금성대군이 경상도 순흥에서 단종의 보기를 도모하다 발각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세종의 6째 아들로 줄곧 단종에 대한 충심을 숨기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순흥부사 이보음과 함께 거사를 준비했지만 사전에 발각되었고 금성대군은 처형되었습니다. 순흥 지역의 많은 이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조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단종을 노상군에서 다시 서인으로 강등했습니다. 이제 단종에게는 아무런 지위도 남지 않았습니다. 왕이었던 사람이, 군이었던 사람이 마침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21일 세조실록은 이 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노상군이 스스로 목을 메어 졸하였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죽음의 경위도 마지막 말도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나이 17이었습니다. 후대의 여러 기록과 야사에는 세조가 의금부도사를 통해 사약을 내렸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사약을 받은 자가 저항하거나 도사가 차마 명을 집행하지 못하자 다른 방법이 쓰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정확한 사인은 실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조의 뜻에 의해 단종이 그날 영월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단종이 죽은 뒤 시신은 한동안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 처형된 이들의 전례가 생생했고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영월의 호장, 즉 지역아전의 우두머리였던 엄응도가 나섰습니다. 엄응도는 몰래 밤중에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여 영월 동을지산 기슭에 묻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장릉의 시작이었습니다. 엄응도는 이 일로 화를 입을 것을 각오했지만 다행히 화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훗날 충절의 상징으로 오래 기억됩니다. 단종이 죽은 뒤 왕비 정순왕후 송씨는 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왕비도 상왕비도 아닌 신분이 되어버린 그는 한양 동쪽 정릉골, 지금의 동대문 인근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조정에서 내리는 식량도 변변치 않았고 궁인들의 발길도 끊어졌습니다. 정순왕후는 청룡사 인근 여인들과 함께 삼배를 짜며 생계를 이어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단종이 죽은 뒤에도 64년을 더 살았습니다. 82살까지 살면서 남편의 이름을 입 밖에 낼 수도 제사를 지낼 수도 없는 세월을 견뎠습니다. 조선의 왕비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은 계유정난이 얼마나 철저하게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는지를 말해줍니다. 한편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는 죽은 뒤에도 순환을 겪었습니다. 사육신 사건 이후 세조는
현덕왕후가 단종을 낳은 죄인의 어머니라는 명목으로 그의 왕비 칭호를 박탈하고 능을 패하게 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던 능은 파헤쳐지고 시신은 소릉박 바닷가에 버려졌습니다. 죽은 왕비에게까지 화가 미친 것입니다. 현덕왕후의 능이 복구된 것은 중종 때의 일이었습니다. 단종의 복위는 그가 죽은 지 241년이 지난 1698년 숙종 2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숙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었던 단종에게 묘호를 올리고 정식으로 왕으로 복위시켰습니다. 단종이라는 묘호는 이때 정해졌습니다. 영월의 무덤도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정순왕후도 왕비로 복위되었습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존호도 회복되었습니다. 사육신의 묘는 지금도 서울 노량진에 남아 있습니다. 성산문, 박백년, 그리고 함께했던 이들의 이름이 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엄흥도의 이름은 충절의 상징으로 영월 곳곳에서 기려지고 있습니다. 청령포의 관음송은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고 관풍원과 자규르는 영월을 찾는 이들이 단종을 기억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정통성이 권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역사는 언젠가 억울함을 기억한다는 것을 조용히 말해줍니다. 한 소년이 왕이었고 유배인이었고 이름도 지워진 채 죽었지만 그의 무덤 앞 소나무와 영월의 강물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쩌면 역사란 살아있는 자들이 침묵으로 묻어버린 것을 죽은 자들이 끝내 되살려내는 긴 싸움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